시작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2항에 의하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는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2항 다시 말해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6명이 심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인용 결정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결국 5명의 의사를 이기고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결국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원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6명이지만 국회가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해서 민주당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이미 그 추천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명 체제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상황인데 그 9명 체제를 안 하고 6명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국민도 이 결과를 공정하다 또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겠죠. 재판관을 9명 체제로 이렇게 정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9명으로 정해서 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대법원에서 3명,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서 9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래도 9명이면 다양한 의견이 거기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명 중에서 원래대로 하면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은 이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해야만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 결정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해서 헌재법 23조에 7인 이상이 이제 출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재판한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심리 그리고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인지. 참 법조문만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현재는 심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올 10월 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법 아까 말했던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23조 1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23조 1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6명인 상태에서도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하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결정을 해놨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심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6명으로 심리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10월 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을 인용할 당시에도 결국은 재판부 공석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재판부 공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역시도 이런 공석 상태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인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을 해서 6명 체제가 아니라 9명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나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이제 보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 6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 당시에 이런 재판부 공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6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지금 6인 체제로 재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빨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탄핵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해서 현재도 권성동의 발언을 손절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국민들이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다가 단풍 대선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과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 구성이 지연됨으로 해서 재판이 지연되게 되면 결국은 탄핵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적 혼란이 장기화되고 이것은 국가 이기가 좀 더 깊어지는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은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 국가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헌법재판을 위한 성과들을 쌓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존폐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총력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만큼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것처럼 빠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빠르게 임명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취하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빠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파렴찬 이런 말장난 해가지고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빨리 버려야 된다. 위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한 탄핵 재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나 헌법재판소나 또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빠르게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